정전으로 안 것은 이해한 거지요. 그렇죠. 이해한 거죠. 이해한 거죠. 그게 안 건 아닙니다. 예, 깨닫지 않고서는 행으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아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려면 깨달음은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가. 참선이 유일하거든요. 마음을 쓸 수 있으려면은 참선밖에 길이 없다. 오늘 하루에서 그냥 지내고 내일을 맞을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제보다는 나아야 된다. 네. 항상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수행자의 바탕입니다. 스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모처럼 뵈니까 참 건강해 보이십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뭐 한결 같지만은 그냥 그동안에 너무 젊었을 때에 게으르게 살아가지고 지금 그거 보충하느라고 여가가 좀 없습니다. 네. 여전히 바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 와서 보니까 탄허기념박물관 특별기획전 그리움의 편린 이런 지금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군요. 그래서 참 이곳은 우리 해거 스님의 마음과 정성이 오롯이 담겨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스님께서 이 박물관에 갖고 계시는 애정이 그야말로 참 남다르시겠어요. 예, 우리 그 스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탄허 큰 스님 일생 동안을 이 세상에 가장 중심국이 우리나라가 되어야 된다. 또 우리나라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자질이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고 그래서 세상의 중심국이 우리나라가 꼭 되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다 함께 그냥 중심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격이 갖춰진 국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셔서 세상 어떤 나라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인재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하게 발언하셨던 어른이시기 때문에 이 어른의 뜻을 그 만분의 일이라도 이렇게 살려서 그런 뜻을 여기 와서 참관했던 사람들, 여기 왔다 다녀가는 사람들은 그런 스님의 뜻을 이게 받아가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간절합니다. 네. 탄허 스님 생전에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려주시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해거 스님께서는 1959년에 출가를 하셨죠. 삼척 영언사로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하셨는데 은 56년입니다. 그동안 흐른 세월이. 그런데 56년 전에 불가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저희 집안에 그 외삼촌 되는 분이 이제 세상에서 모두 아는 분들은 종종 아시더만요. 김지겸 박사가 외삼촌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하도 이제 공부하기를 갈망하고 하니까 그러면은 탄허 큰 스님을 찾아뵈면은 공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권장을 해주셔서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김지견 선생님은 한국화엄학 연구의 선구자시기도 하신데 그 어른이 바로 그 집안 삼촌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탄허 큰 스님을 가장 또 존경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촌의 인도로 불문에 들어오셨습니다. 56년 전, 1959년 그 당시에 탄허 스님이 계신 삼척 영언사로 가는 길은 어땠습니까? 새삼스럽네요. 청량리에서 이제 기차를 타면은 그때에는 그 기차가 뭡니까? 석탄. 석탄을 막 떼는 차였는데 그때가 11월 29일 아주 한 추위였습니다. 그래 가면은
지금은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 제 그 뒤로 하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통리고개라는 곳이 있는데 그 영사 가기 전에 태백산 통리고개 가면은 차에서 일단 내립니다. 내려서 아주 절벽길 같은 곳을 한 1km 좀 이상 걸어서 내려갑니다. 걸어서 내려가면은 거기서 다시 이제 대기하고 있던 기차를 바꿔 타서 북평에 가서 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삼척 그 영은사를 찾아갑니다. 네. 아주 그 영은사 한번 가려고 하면은 딱 이틀 걸려야 됩니다. 예, 이틀 걸려야 됩니다. 예. 어린 나이에 그 이틀씩 걸려가지고 예. 강원도 삼척에 있는 절로 찾아가는 길이 참 보통이 아니었을 텐데 그때 그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스님이 되기 위해서 삼척을 향하시는 스님의 마음도 연애 때하고는 달랐을 텐데 그때 심경이 어땠습니까? 다른 정도가 아니고 그래 이제 영은사를 찾아 들어가는데 눈이 얼마만큼 많이 쌓였던지 산속에 겨울이요. 이제 11월 29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눈이 쌓인 길을 눈을 펄펄 이제 이게 눈길을 거쳐서 이제 산에를 들어갔는데 산에 경내에 들어서자마자 경 읽는 소리가 팡팡해서 들리는 거예요. 예. 이 감동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감동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를 수가 없어요. 이쪽 방에 가도 경을 읽고 있고 저쪽 방으로 가도 경을 읽고 있고 그런데 그때에 거기 경 읽는 분들의 그 목소리는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확 젖어가지고 이 마당 앞에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어떻게 꼼짝도 못하고 서 있기만 해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한참 보니까 스님 한 분이 문을 열고 쑥 나오더니 이렇게 젊은 정말 애가 하나 서 있으니까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 출가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과하고 좀 인연이 있었기는 있었던가 봐요. 그 스님이 지금 생존에 계십니다만은 큰 방으로 막 뛰어 들어가더니 막 걸린던데 막 소리를 질러요. 야, 그봐 막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전날 저녁에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뭐 엄청난 이게 바다에 용이 하나가 이 산으로 이게 절로 들어오는 걸 꿈을 꿨다고. 그러면서 그봐 내가 여기 오늘 중화나 온다 했잖아. 근데 지금 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 얘기를 다 해놓고 있는데 조그마한 아주 시골 아주 무지랭이 같은 애가 하나 오니까 뭐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깜짝 놀라게 이제 반가웠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해줬던 그 얘기를 해줬던 스님을 제가 몇 년 전에는 찾아가서 인사를 또 드렸습니다. 저보다 한 10년 연장자신데요. 지금 살아계시고 그러길래, 아이고 참 스님 덕분에 제가 중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인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랬던지 그 도량에 이제 스님들 전부가 말할 수 없이 호의적으로였고 또 김지겸 박사는 저희 스님께 편지를 써서 주면서 이 편지 가지고 가봐야 틀림없이 너를 안 받아줄 거예요. 거기 아무라도 들어가는 데가 아니야. 안 받아주거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부엌에서 살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받아줄 때까지 거기서 버틸 힘이 있거든 가고 안 그러면 지금부터 가지 마 이렇게 하면서 저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엌에서 뭐 몇 달 살 생각을 하고 또 갔는데 어떻게 그게 환영을 해주든지 아주 말 깜짝 아주 이게 놀랐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스님께 인사를 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 이제 저희 그 이제 단어 스님께 네. 이제 거기서 한 2km는 안 되고 한 1km 반쯤 떨어져 있습니다. 혼자 계시거든요. 예, 그 혼자 계시는 스님 처소로 이제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열심히 해봐라 이제 그랬는데 또 그때 이게 저희 스님의 그 풍모 그거는 세상에 뭐라 할까요? 세상 사람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눈빛하며 얼굴 풍채하며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 게 완전히 그 신선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들어서 글소리에서부터서 거기 마중 나왔던 스님에서부터 스님 뵙는 또 이 감동 이것이 얼마만큼 사무쳤던지 행자 노릇을 정말 특별하게 제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다른 스님들 출가하신 분들 들어보면 전부 다 이게 다 같이 감동을 합니다. 제 행자노릇 한 거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네. 힘이 돼가지고 그런데다가 우리 스님께서는 행자인데 네. 그때 화엄경을 강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화엄경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 화엄경 들으라.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화엄경을 들으라고 뭐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이 반대를 하니까 네. 들어두면은 그게 문헌이 돼서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게 나오니까 무조건 들어. 그래가지고 행자 때 화엄경을 강의하시는 걸 참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자는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때가 몇 살 때? 아주 나이 20살 안 됐을 아, 때니까. 10대 소년 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행자가 없지요. 네. 예, 지금까지도 그런 행자가 화엄경을 그만두고 경전 공부하는데도 참관이 안 되죠. 네. 예,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특별히 행자 때부터 그렇게 화엄경을 직접 청강할 수 있도록 네. 배려를 스님께서 해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 당시 그 영은사에 스님들이 많이 계셨습니까? 네, 한 30여 분 되는데요. 예. 왔다 갔다 하는 분들 합치면 한 40명은 항상 그 절 안에 계시고 네. 거기 상주하는 인물들은 약 한 30여 명 이렇게.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많이 계셨겠군요. 공부하는 스님들이 아니고 거기가 결사도량이었습니다. 결사도량이군요. 네, 3년간 네. 거기서 안 나가고 공부만 하는 그런 결사 대중이 예. 모임입니다. 네. 그해 59년도 5월 달에 거기 영은사가 결사도량이 시작이 됐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겨울에 가가지고 그 결사에 참석한 셈이 됩니다. 그렇게 됐네요. 예, 마침 중요한 시기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어쩌면 김지견 박사가 그것까지 내다보시고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행한 건 제가 이제 어릴 때게 서당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뭔지는 몰라도 경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지금 어디 설명하고 있는지는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지금도 이제 화엄경 강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때게 한마디씩 머릿속에 박혔던 것들이 튀어나오거든요. 네. 스님 말씀이 맞아요. 몰라도 들어두면은 그렇죠. 문헌이 된다. 예, 예. 그때 스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렇죠. 예. 특히 10대 때니까 감수성이 굉장히 좋을 때란 말이에요. 그대로 흡수가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특히 서당에 다니셨으니까 이제 한문을 깨친 상태에서 이제 가셨기 때문에 아마 공부하시기가 조금 깨치기는 안 했지만은 한문이 보여 이제. 네, 보이니까 지금 설명하시면 어디에 설명하는 것이 보이니까 그게 아주 큰 도움이 따라갈 만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 이제 아기를 가지면은 그 이제 어머니나 또 뭐 이 저 어른들이 태몽을 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스님은 아마 이 새로운 스님이 탄생을 하는 그 출가몽을 꾸셨던 게 아닌가. 근데 스님께서 오신다는 거를.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 쉽지가 않아서 일부러 몇 해 전에 제가 찾아뵙고 스님 덕분에 그렇죠. 제가 참 그 힘을 더 받아서 중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한 인사를 드렸죠.
네, 우리 해그 스님은 스님이 되셔야 할 분이 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단어 스님을 처음 뵀을 때 신선을 뵙는 것 같았다라는 느낌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 그 단허 대종사의 위치 어떤 분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뭐 어떤 위치 하면은 예를 들면 무슨 뭐 그 서열이라든지 어떤 이런 관계를 떠나서 우리나라 불교사에 저는 가장 아주 대표적인 큰 인물 그러면 역시 원효대사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당나라 때 화엄경이 번역이 되면서 번역이 돼서 펼쳐지자마자 화엄경 해동소를 제일 먼저 지으신 분은 당나라 사람들이 아닌 신라 원효 스님이거든요. 그 뒤로 청량국사가 화엄소를 짓습니다. 그런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한국이 한국 스님 좀 이렇게 내세울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한국 불교의 이제 큰 맥. 그러다 보니까 원효 스님 같은 그런 큰 어른이 있다 보니까 신라 때 큰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 과정을 지나서 이제 고려를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조선조로 들어오면서 불교가 엄청난 부침을 당하고 할 때에 조선조 세조 당시에 신미선사께서 최초의 한문 경전을 한글 번역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신미선사. 그래서 정말로 국책 사업으로 그 일을 하셨거든요. 신미선사가. 신미선사가 국책 사업으로 강경도감을 설치해서 강경도감이 되셔서 직접 번역을 하셨는데, 지금 남아있는 다 모두 다 남아있는지 유실됐는지는 몰라도 남아있는 그 편수가 한 20여 권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정밀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면 국책 사업으로 하신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은.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로 탄어 스님께서 번역을 하신 책이 책수가 75권이에요. 아, 예. 그러면은 탄어 스님은 국책 사업이 아니고 혼자 하셨잖아요. 혼자서. 그래서 혼자서 그와 같은 방대한 일을 해주신 분은 단연 탄어 스님이 제일이다. 네. 이렇게 말해도 누가 크게 거기다 네. 제 말에 네. 험을 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어른이다 하는 점이고, 네. 그러면 단순하게 경전 번역만 하신 것이 스님이 하셨던 일이냐 할 때에 스님께서는 오대산 너무 잘 아시지만은 하남 그 노스님을 모시고 거기에서 직접 그 학인들을 모아서 인재 양성에 나서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 수도원을 개설했던 어른 아닙니까? 그래 불교 수도원을 개설했다가 3년간 월정사에서 교육을 하시고 그 수도원이 경제난으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돼서 그래서 영은사로 옮기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에는 그야말로 영은사로 옮기신 이유가 대중이 노력만 하면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절이 어디냐. 그걸 찾으니까 영은사다. 그래서 영은사로 가셔가지고 그 대중들이 농사 짓고 밭농사 지면서 공부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원력이 정말로 사람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를 강조하신 그런 어른. 네. 그럴 때에 그분의 일상생활, 이게 24시간 그런 이렇게 움직였던 것을 이렇게 연상해 보면은 끝도 갓도 없는 도인 그대로예요. 네. 그거 얘기하려면 그냥 끝이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 세조조의 그 신미스님 이후에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개인 베이스에서 예, 역경 사업을 가장 많은 크게 하신 분이고 하시는 분입니다. 또 최초로 불교 수도원을 만드셨고 그리고 교육 사업에 평생을 몸바치신 그런 어른이십니다. 그 스님께서는 은사이신 단어 스님 뜻을 잇기 위해서 참 불철주야 노력을 오늘까지 하고 계신데 오늘날 우리 그 해그 스님 있기까지에는 그 단어 스님의 가르침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영향을 받았는데 제가 스님의 만분지를 못 따라가서 그게 아주 밤낮 지금 그 한이지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희가 따라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제 원이 이 공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타너 스님과 같은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봤으면 좋겠다. 이게 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많은 경전을 번역하시는 스님 방에 사전이 없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금강경 하나를 번역을 하려고 해도 사전을 몇 번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여기 이제 능엄경이나 이런 경전을 번역하려고 하면은 사전만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자료를 찾아서 막 이게 갖다 붙여대야 조그만 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스님 방에는 사전이 하나도 없으신데 그 머릿속에 그게 답이 다 들어있는 분이 단어 스님이에요. 그렇게 되는 스님이 이 세상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스님이 나와줘야 됩니다. 사전 없이 모든 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번역만 한 게 아니라 거기다 주석까지 달아가면서 아 이건 무슨 말이다.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이다. 이게 다 이렇게 주석 달아가면서 번역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나와야 그래도 좀 이제 공부했다. 그 땡중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학자답다, 학생답다. 이 소리라도 들으려면 그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이러한 스님들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내보고 싶은 그런 원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조그마한 하지만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길러낼 수 있다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 스님의 그 박학다식함 그것이 그야말로 참 살아있는 백과사전 그렇습니다. 같은 그런 참 엄청난 지식의 보고를 가지고 계셨군요. 그 단어 스님께서 평소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부분은 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가지고 강조 전부 또 스님이 이제 특별한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주 승려가 사회성이 결여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사회성 나라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스님께서 중국의 영가 스님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영가 스님 발언문에 출처중국하야 자기는 항상 중국 땅에만 태어나겠다고 발언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세상의 전체 중심국이 되게 만들겠다 하는 발언을 세웁니다. 그분이 발언문 속에 중이라는 게 국가관이 분명해야 된다. 국가관이 분명해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렇고 안 그러려면 뭐 하려고 중을 하겠느냐. 뭐 하려고 중을 하겠느냐. 이런 마음이 꽉 차있던 어른이 단어 스님이십니다. 그러셨군요. 오늘 와보니까 단어 스님 글씨가 굉장히 많은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해그 스님이 특히 좋아하는 글씨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아이고 뭐 안 좋아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다 전시가 안 되고 지금 일부가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부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가장 스님께서 저게 뭔지 건물 벽에 쓰여 있는 가규신이라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가규신. 이거 자세히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통 변화가 아주 이 세상의 인격자의 상징이잖아요. 인격자 그러면은 신통 변화가 있는 이런 분들로 상징을 하는데 신은
어떤 것이 신이냐 하면은 깨달음이 신이다. 네. 깨달으면은 바로 거기에 신이 있다. 네. 가교신이라고 하신 그 세 글자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은 그 일체 유심조를 줄여놓은 말이거든요. 네,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일체 유심조가 줄여진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스님의 공부의 내면 세계의 극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님의 내면 세계. 네. 신통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신통 변화가 어떤 것입니까? 각인이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가 신통 변화다. 이렇게 하신 그 글씨가 아주 항상 좋고 그러시고 이제 여기에 잘 안 보이는데 향상일로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향상일로. 그 구절은 정말로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염두에 대부분이 오늘 하루에서 그냥 지내고 내일을 맞을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제보다는 나아야 된다 하는 아주 간단한 오늘은 어제보다는 또 나아야 된다. 항상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수행자의 바탕입니다. 어제 무엇을 완성시켰으면은 오늘은 그보다 한나 글자 한자라도 안 그러면 마음의 한 단계라도 앞에 나가는 이런 마음의 자세들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항상 일로를 스님께서 참 즐겨서 제일 많이 써주셨던 글씨입니다. 그랬군요. 우리 금강선언이 서울의 중심 강남구 개포동에 지금 있거든요. 1988년에 개원을 하셨는데 도심 속의 선언을 여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처음 열 적에는요. 제가 스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참 막막했어요. 이제 방향이 막막했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아주 궁리하다가 정릉이라고 하는 동네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전세를 얻어가지고 스님들 한 두세 명 데리고 실제로 같이 딱 있었던 스님은 둘이고 그리고 또 이제 공부하겠다고 하는 그 스님들이 데리고 온 또 제가 제자들이 몇 사람 있고 그래서 한 천부에서 한 5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경전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하자. 그래서 그 스님들을 경전 공부를 이제 가르칩니다. 가르치니까 이제 스님들이 있다 보니까 그 방에서 날마다 글 읽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 그 적는 그 생활이 약 3년 걸렸는데 3년 동안에 아무런 방 하나 얻어놓고 대책이 없었거든요.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신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공부만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거 문을 열고 가면은 밖에 쌀이 한 보따리 대문 앞에다 누가 놔두고 가고 또 어쩔 때는 저녁 때는 김치거리를 이렇게 좌떡도 누가 놔두고 가고 3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그걸 누가 했는지를 몰라요.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데 왔다 갔다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걸리는 소리가 좋았던가 봐요. 보고 어디 움직이는 거 같지도 않고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한 번은 겨울철인데 큰 트럭에다가 연탄이 한 차가 와서 두들겨. 그래서 웬일이냐 했더니 이거 연탄 가져왔다고. 연탄 시킨 일 없는데 그랬더니 누가 지금 돈 다 내셨습니다. 한 차를 보냈어요. 그래
그분도 누군지를 모르고, 네. 예. 그 누군지를 모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3년 동안 거기서 공부하는데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합니다. 중 사는 법이 있다. 중은 공부하면 산답니다. 네. 그래요. 중은 아무 데를 가도 허덕일 것 없이 앉아서 공부만 하면 산다. 중 사는 법은 절대 딴 데 있지 않다. 공부하고 있으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별의별 사람이 다 지나가면서 다 먹고 살도록 해준다. 중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마라. 공부만 해라 저는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인연이 닿아서 이제 여기를 왔는데 여기는 이제 스님들이 하나도 없고요. 불과 처음에는 신도들 한 대여섯 명 데리고 앉아서 이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내니까 자기 친구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해서 12명이 됐어요. 그래 12명을 데리고 3년을 서당방입니다, 완전히. 서당방. 거기서 이제 많은 걸 가르쳤죠. 많은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그게 3년 지내고 나니까, 누가, 스님 이러지 말고 여기 법당 만듭시다. 그러니까 4월 8일 되면 그 공부했던 사람들 다른 데 다 갔다가 그 다음에 모이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법당 만들려고 그래서 나는 법당 만들 그 염도 없이 그냥 그렇게 공부만 하면 좋지 않나요? 이제 이랬지. 그랬는데 큰 방을 하나 거기 바로 그 건물 큰 방을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을 모셔가지고 법당을 만들더라고요. 신도들이.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하는 걸 저는 신도들이 맡겨버리지 제가 안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지금도 이 박물관 운영에서부터 모든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하나도 안 합니다. 전혀. 탄어 기념 박물관은 신도들이 지금 운영을 근데 금강선은 전부 다. 금강선은도 자기들이 다 전부 전체를 합니다. 스님은 공부만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공부하시면은 그게 전부죠. 뭐. 그러면은 걱정할 일이 없다. 중사하는 법은 공부다. 그렇습니다. 금강선원이 이제 다른 포교당하고 다른 점은 그 유교하고 도가의 경전도 한문 원전으로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쳤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경전을 가르치다 보니까, 경전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가르치면은, 번역을 아무리 잘해놔도 한문 경전의 뜻이 반감해요. 반으로 줄어듭니다. 아무리 잘해도 반감합니다. 그런데 한문 경전의 뜻을 제대로 알고 경을 이해를 하려면은 유서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문틀이 유서거든요. 한문에 문틀이 있어요. 틀. 글에 대한 글틀이 있어서 그 틀 속에 글자로만 바꿔놓으면은 이 말이 되고 저 속이 저 말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 틀을 이해하지 못해버리면은 밤낮 봐도 몰라서 밤낮 물어봐야 되고 밤낮 배워야만 됩니다. 근데 그 틀이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물어볼 필요가 없고 거기다가 여기는 뭔 자가 들어갔던 자리를 이렇게 바꿨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그럴 경을 누구한테 안 배우고 알으려고 하면은 이 문틀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교 경전을 공부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도들이 그 역사관이라든지 이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가려고 그러면은 도교의 노자 장자를 공부할 때 아주 격이 달라집니다. 격이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면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라는 어떻게 경영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도교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한문의 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이제 유교 경전을 공부를 하게 하고 또 세계관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도교도 이제 이해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군요. 해그 스님께서는 또 금강선언 신도들에게 경전 공부뿐이 아니라 직접 참선도 가르치시면서 참선의 중요성을 역설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게 경전으로 안 것은 네. 이해한 거지요. 그렇죠. 이해한 거죠. 이해한 거지요. 네. 그게 안 건 아닙니다. 그렇죠. 깨달은 건 깨달은 아니죠. 건 아닙니다. 네, 절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깨달은 것과 아는 것이 어떤 차이 있느냐? 아는 것은 실천이 안 됩니다. 알아도. 그렇기 때문에 도덕 선생이 도덕 강의는 잘해도 도덕을 실천하지는 못해요. 네. 네, 아는 것과 행동이 가치가 일치되지 않는 것이 아는 겁니다. 근데 깨달음은 뭐냐? 아는 것이 바로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예, 깨닫지 않고서는 행으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아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려면 깨달음은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게 참선이 유일하거든요. 그게 참선이 아닌 상태에서도 깨달음은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제 이 깨달음의 깊이가 굉장히 달라요. 깨달음의 깊이가 이걸 하나를 집중을 하는데 이 잔을 하나 딱 이거 집중하는데 단순하게 눈으로 이것은 찻잔이다. 이 안에 차가 들어있다. 눈으로 안 겁니다, 지금. 그냥 눈으로 아는 것과 그런데 눈이 아닌 마음으로 아는 것과 이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아는 것과 마음 이전의 마음으로 아는 것과 다릅니다. 그 마음 이전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마음 일어나기 전 마음입니다. 마음 일어나기 전 마음은 어떤 거냐?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 일어나기 이전 마음은 그 일본 사람들이 하얼빈 가서 생체 실험하면서 그 갓난 애기 엄마들을 그 총사 죽인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과한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 굉장히 과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이 의식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바탕을 가졌어요. 그래 앞으로 우리가 일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걸 보고 일본과는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 딱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와야 돼요. 네. 세상이 달라졌고 뭐가 달라졌는데 무슨 상관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갓난 애기 엄마를 총으로 쏴 죽이는 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없는 사람을 쏴 죽이는 이것을 실험으로 하는 이 사람들은 진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공통이 뭐냐? 애기 엄마들이 총 딱 오면 애기로 막아요. 총알을. 애기로. 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마음이냐? 자기 아이가 불난 집에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불 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불 속에 뛰어들어갑니다. 엄마가 뛰어들어가요. 아이가 물에 둥둥 떠나려고 하면은 수영 못해도 엄마가 뛰어들어가요. 그거 뭐냐? 불난 집에 애기 있다 알한 거예요. 의식이에요, 지금. 저기, 물에 떠나려고 하고 있다. 의식이 나왔죠. 그 의식의 마음하고 애기로 막는 마음은 의식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예. 그 애기로 막는 마음, 그 마음에서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아는 건 소용이 없다, 이 말이라요. 네. 의식으로 아는 거는. 네. 아무리 도덕을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의식 속의 의식, 이것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쓸 수 있으려면은 참선밖에 길이 없다. 네, 참선밖에 길이 없다. 네, 이것이 이제 참선을 아주 권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그마한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참선 시켜주세요. 그래서 애들을 시켜보니까 청소년들한테 말이죠. 야, 이 몸이 어디서 와서 이 몸이 어디로 가는가 하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청소년들이 그렇게 할 애들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청소년들을 자세히 검토를 해봤어요. 청소년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지구력이 없고 인내력이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러면은 참선하는 것이 지구력, 맞다. 참선은 지구력의 가장 대표적인 훈련 방법이 참선이다. 지구력의 대표적이다. 그래서 참선. 네. 또 청소년들이 지구력만 있어야 되느냐?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집중하는 방법, 딱 시선 쫙, 집중하는 방법. 그래서 지구력 키우고 집중력 키우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들어서 애들을 시켰어요. 시키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아이들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예. 거기 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도덕적으로 무슨 역사관을 심어라 뭘 심어라 청소년기에는 그게 귀에 들어올 나이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봐서 딱 집중해서 하나가 툭 터지니까 재밌네. 이렇게 애들이 스스로 이렇게 막 재미가 있게끔 해주려고 그러면 집중력 해야 되고 이게 지구력 하니까 몸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이렇게 앉혀놓으면. 그랬더니 그걸 탁 참고 나면은 그 다음에 경쾌해지게끔 만들고 그럼 참았더니 더 경쾌하다. 이렇게 해서 그 지구력을 길러주고 인내력 길러주고 집중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참선하는 방법을 또 개발해 냈고요. 청소년 참선하는 것을 완전히 아주 개발을 했습니다. 참선이 청소년에게 참 좋은 것이군요. 제일입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는 신도들에게 처음에는 열애선, 나중에는 간화선을 가르치신다고. 처음에 이제 그런 방법을 택해줬지요. 왜 그걸 택했느냐? 참선이 관화선으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 막연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막연해. 근데 열애선으로 하면은 뭐가 열애선이냐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서 열애선은 한 단계 아래선이고 관화선이 한 단계 위에선이다 이런 표현을 자꾸 써가지고 열애선과 이렇게 차별을 주는데 그 절대 우아래가 없습니다. 참선 시작은 누구를 막론하고 열애선으로 들어갑니다. 열애선으로 해야 됩니다. 열애선은 심사 관찰이거든요. 심사 깊게 생각하고 관찰하고 심사 관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관화선 된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는 심사 관찰 안 하느냐? 해요. 심사 관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다를 뿐인데 나중에 가서 그런데 관화선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열애선만 가지고 가도 걱정 없어요. 열애선도 심사 관찰하다가 깊어지면 이게 오늘 이걸 가지고 딱 알았습니다, 지금. 참선을 해서. 알면은 그 다음에 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다시 알았지만은 또 해요. 또 반복하면은 어제 안 것과 오늘 한 것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또 그것이 깊어진 거거든요. 그럼 계속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해주면 이게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관화선의 특징이 열애선과 좀 다른 점은 한 가지를 가지고 집중한다는 점이 관화선 특징입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화두 하나. 화두 하나, 유일한 화두 하나를 가지고 계속 집중하고 반복한다. 이게 이제 관화선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열애선에서는 아주 심수, 신법에서 몸뚱이 관찰하고, 마음 관찰하고, 내 반응하는 거 관찰하고, 이 세상에 하나하나 흘러가는 이치, 해가 동쪽에서 떠서 해가 서쪽으로 지고, 추나추동 사실이 변화의 상황,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이 변하는 모습, 이런 거 관찰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도 이게 우리 다 할 줄 알아요. 할 줄 아는데 전부 우리는 지금 건성으로 사는 거예요. 건성만 안 하고 뭐든지 관찰하도록 하나 바꿔만 놓으면 그냥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거는 바꿔만 놓으면은 그러니까는 이게 그 목적 여기서 지금 출발해서 방송국으로 돌아가실 적에 이게 뭐 건물도 마주칠 거고 사람도 마주칠 것이고 그런데 건성으로 쑥 가버리니까 도착한 뒤에 중간에서 봤던 사람 하나도 기억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건성으로 갔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심코 본 사람을 왜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건성으로 하지 마라. 건성을 하지 안 하게 하는 습관 들이는 게 이게 선수행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제를 주는 것이 쉬우니까 열애선으로 가라 하고 예, 그 다음에는 예, 관아선은 주제 필요 없이 하나 딱 들고 계속 그걸 가지고 반복하도록 예, 이렇게 가는 것이 예, 훨씬 더 빨리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